이번 주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보도록 하죠. 7시 어때요? 시작 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시 알림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해보세요. 다음은 수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13세에서 18세 사이라면 약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이가 더 많다면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이면 충분합니다. 65살 이상은 7에서 8시간이에요. 7.5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밤 11시 15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잠들기까지는 약 1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전자기기는 금지입니다. 단 하나도 안 돼요. 밤새도록 영상을 보느라 잠이 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잠을 잘 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깨 있으면서 잠이 드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침대에서 자리를 잡고 체온이 약간 낮아질 것입니다. 이때는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3단계와 4단계에서는 힘든 하루에 지친 몸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1분마다 몸에 에너지가 차오르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5단계에서는 드디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는 렘 사이클이라고 불립니다. 전에는 비렘 수면이었어요. 렘 수면은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고, 비렘 수면은 눈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꿈에서 자유의 여신상 위를 날 때 눈꺼풀을 감고 있어도 눈은 여러분을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 단계인 렘 수면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면 푹 쉰 두뇌와 함께 하루를 해치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 다음날 힘든 하루를 앞두고 있다면 렘 수면이 준비를 도와줄 겁니다. 만약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수면 스케줄이 일정하다면 오후에 낮잠도 필요가 없어지고, 가끔 하루 종일 몰려오는 졸음도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계속 껐다 켰다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TV를 완전히 끄세요. 둘째, 여러분을 위해 차분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모래에 부딪히는 파도나 숲에 내리는 빗소리 같은 배경음으로 주변을 둘러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다음 회의에 대해 생각하느라 머리가 아프거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생각을 떨치도록 어떤 단어나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양을 셀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받아들이세요. 일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보통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실은 아마도 가장 조용한 공간이겠죠? 마치 샤워를 하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기면 15분 정도 시간이 흐를 거예요. 넷째, 잠들기 편한 자세를 찾으세요. 그리고 침대 위에서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여야 하므로 수면 계획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소파에서 잠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역효과일 거예요. 결국 침대에 가서 자야 할 테니까요. 만약 이 중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면 대신 호흡 조절 이완 기법을 시도해보세요. 양을 세는 것과 비슷해요. 이번에는 숨을 조절하는 동시에 숨을 쉴 거예요. 저와 함께 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수준은 줄고 뇌는 잠잘 준비에 들어갑니다. 밤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만약 침대에서 이 영상을 보는 중이라면 괜찮아요. 이제 절반만 남았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478 기법이죠. 두 앞니 뒤에 잇몸에 혀 끝을 놓고 호흡 운동을 할 겁니다. 호흡 운동을 하는 내내 혀를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이제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쉬면서 4까지 세세요. 다음에는 숨을 참고 7까지 셉니다. 이 호흡 운동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면서 8까지 세면 됩니다. 이걸 3번 더 반복하면 눈 깜짝할 순간에 꿈나라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러한 연습은 특히 시각화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아니면 그냥 양을 세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던가요? 대신 생각을 비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낮 동안 할 수 있는 건 많은 양의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만약 집에서 나갈 수 없다면 밝은 인공빛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더 졸음이 오고 멜라토닌도 더 많이 분비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수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비밀 재료라고 해둡시다. 만약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면 시계를 보지 않도록 하세요. 시계를 보면 스트레스나 받고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잠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게 될 거예요. 낮 동안 달리기나 수영 같은 운동으로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 운동이나 하세요. 기분도 좋아지고 더 건강한 수면을 취하게 될 거예요. 단 운동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반대 효과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다른 팁은 이른 아침에 운동도 숙면을 돕는다는 겁니다. 하이킹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갑자기 꿈에서 깨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는 수면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겪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포유동물 얘기를 해보죠. 해달은 수면에 등을 대고 떠다니면서 물 위에서 잠을 잡니다. 진짜 물침대죠. 수달이 쓰는 트릭은 미역의 가닥을 잡고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귀여운 사실이 있어요.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잔답니다. 아유,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잠으로 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3분의 1 정도요. 하지만 고양이는 이보다 더해요. 삶의 3분의 2를 자면서 보내니까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박쥐는 고양이보다 더 많이 자거든요. 하루 중 82%는 눈을 감고 19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박쥐의 승리입니다. 기린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면 된다는 거 아셨나요? 혹자는 인간이 5시간만 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매일 5시간 또는 그 이하의 수면을 취한다면 잠이 너무 부족해져서 구석에 웅크려 낮잠을 자려고 할지도 몰라요. 결국엔 필요한 수면 시간만큼 자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최고의 성과를 낼 수도 없고 창의력이나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기억력 문제도 일으킬 겁니다. 아마 어젯밤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조차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생일인 동료 카렌을 위한 생일 케이크를 고르는 것처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잠이 부족해져서 무릎을 탁자에 부딪히거나 레고를 밟는다면 통증은 더 심할 거예요. 저는 흑백 영화를 좋아해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12%의 사람들은 완전히 흑백으로 꿈을 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꿈은 카우보이 영화 같을 거예요. 서부에서 말을 타고 있는 누군가가 벌써 상상되네요. 이제 겨울 내내 잠으로 보내는 겨울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인간의 조상은 열대동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잠을 거의 잘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매우 추운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때는 동면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하기에 이미 늦었었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꿈이라니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로 따뜻할 거예요. 전 거기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일 거고요. 그래도 우리에겐 피난처와 따뜻한 옷이 있었습니다. 불은 우리의 생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곰 친구들과는 달리 우리는 동굴에 앉아 불 옆에서 몸을 따뜻이 데울 수 있었으니까요.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